좋아해요? 이제 그만 그걸 자연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담배를 마지막으로 집에 불타오르는 물건이 없어졌는데 한참이 지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전기를 좋아하는구나. 전기 없는 세계를 상상할 수 없습니다. 만두 없는 세계. 슬프지만 그럴 수 있고 종달새는 본 적도 없고 나 없는 세계는 지금도 언제부터 고통 없는 세계. 그건 상상을 안 합니다. 남현지시 빛의 생산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소라님들. 문학의 소리를 듣고 전하는 문학라디오 문장의 소리입니다. 저는 우다영입니다. 지금 만나요는 새 책을 낸 작가를 만나 작품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집 온 우주가 바라는 나의 건강한 삶을 출간하신 남현지 시인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남현지입니다. 네, 저희 문장의 소리 청취자 소라님들께 한번 소개 부탁드려요. 네, 시를 쓰고 있고요. 2021년부터 이제 시를 발표했고 지난 연말에 그 환란의 시간에 네, 첫 시집을 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장의 소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다영 소설가님 그리고 청취자분들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네, 환란의 시간은 어두운 시기에 이 새까만 커버를 씌운 시집을 내셨어요. 네. 일단 벗겨보자. 네네. 그럼 또 다른 시간이 올 것이다. 네. 네. 첫 시집이시고 그 남현지 시인님은 2021년 창비 신인상을 수상하시며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시집을 내고 어떻게 지내셨는지 좀 궁금한데요. 바쁜 일상 보내고 계신가요? 출간 직후에는 되게 정신이 없이 보냈었고요. 이제 지금은 좀 진정이 되고 일상을 지내고 있고요. 다음 학기 수업을 준비한다던가 그리고 시도 쓰고 이런 그냥 일상을 보내고 있고 최근에는 중고 거래를 하느라고 좀 바빴습니다. 물품은 뭘까요? 전자기기들 좀 안 쓰는 것들을 이제 팔아야겠다. 그래서 열심히 당땡에 들어가서 쿨 거래를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 전자기기가 노트북이나 그런 걸까요? 네, 제가 이제 원래 애플 생태계를 오래 쓰다가 이제 최근에는 좀 정리를 하고 다른 쪽으로 옮겨가려고. 생태계 이동이 좀 있었던 거예요? 오. 그래서 다 처분을 엄청난 하는데. 일이잖아요. 그렇죠. 한 세계를 옮기는 일이고, 네. 덕분에 이제 그 중고 거래라는 걸 처음 해봤는데, 제가 그거 너무 힘들 것 같았는데, 의외로 이제 소질이 좀 있으셨나요? 네, 제가 가격을 가장 적절하게 이제 잘 내놓는 것 같아요. 네. 사실 그걸 잘하시는 분들은 집안에 있는 온갖 것들로 어떤 미천을 좀 만드시고 이러더라고요. 재미가 들려서 그러신지. 그렇죠. 근데 이제 미천은 못 만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격을 잘 내놓는다는 게 저렴하게. 그렇죠. 빨리 팔 수 있는 게 이제 내놓는 거지. 돈을 많이 벌겠다. 이런 욕심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시인도 좀 탐욕을 가져야 합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시인도 그렇게 물욕이 없으면 안 되지 않을까요? 제가 다음 아직 못 판 게 있는데 돈을 좀 더 올려서 내어놓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출간 이후 독자분들을 만날 기회가 있으셨는지 궁금한데요. 독자분들께도 좋고 주변에도 좋고 시집과 관련해서 들은 이야기 중 유독 기억에 남는 것이 있을까요? 네, 북토크도 했었고 주변에서 이렇게 말씀도 해주시고 전해주신 이야기들도 있었는데요. 이게 정말 다 다른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너무 흥미롭고 또 너무 감사했고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재밌는 이야기는 격조가 있다? 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살면서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못 들을 것 같고. 네네, 여기에 박제되었습니다. 네. 격조가 있는 시인. 저는 격조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남았고 또 하나는 이제 모 시인께서 너무 차가운 광기에 너무 놀랬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약간 동감합니다. 네.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이제 격조와 광기가 함께 있다면 너무 궁금하지 않으실까요? 아직 시집을 안 읽으신 소라님들은 격조와 광기 하실 거예요. 이 정도면 성공적이다. 네. 그래서 좀 안정이 되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제목이 온 우주가 바라는 나의 건강한 삶입니다. 사실 저는 이 제목을 처음 봤을 때는 선물하기 엄청 좋은 제목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읽고 나서는 또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요. 시인님께서 이 시집을 한번 소개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저는 출간 전에는 그냥 이 시집을 좀 웃기고
이상하고 좀 쓸쓸한 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책 나오고 난 후에는 만나는 사람마다 붙들고 재밌지 않나요? 라고 걱정너. 네. 네, 강요를 하면서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재밌긴 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정말 네. 유머가 있으실 게 분명하다 이런 생각을 하며 모셨는데요. 아닙니다. 표지 이야기 해보고 싶어요. 네. 짱비는 이제 첫 시집을 내는 시인들의 시집은 이렇게 커버를 하나 씌워주시잖아요. 근데 이제 겉에 커버는 검은색 우주가 있는 검은색 커버에 슬픔이 있어도 됩니다 라는 문장이 한 문장 적혀 있고요. 이걸 벗기면 공중에서 보는 지구인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굉장히 세심한 형태인데 시인님의 아이디어가 좀 반영이 됐을까요? 아니요. 대부분 디자이너님의 덕분이고요. 디자이너님이 시를 굉장히 잘 이해를 해주신 아, 걸까요? 네. 정말. 이게 처음에 이제 어나더 커버가 근데 이 표지가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시집 표지는 결정이 된 상태였는데 어나더 커버는 원래 다른 거였고 그래서 좀 수정을 이렇게 요청드린 상태였는데 이제 수정을 하시다가 갑자기 새로운 걸 이렇게 만들어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네. 저는 보자마자 아 이거다. 이제 우주와 지구다, 하늘과 네. 땅이다 이렇게 외쳤는데 이제 편집부에서는 이게 너무 어두우니까. 그것도 그렇죠. 네, 그래서 좀 약간 우려가 있으셨나 봐요. 근데 이제 우주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네, 또 흔쾌히 또 들어주셔서 결국 이렇게 채택이 되었고요. 그 앞에 문장은 슬픔 있어도 됩니다. 문장은 편집자님께서 넣어주셨고 저는 표지에서 핫핑크를 담당했습니다. 아, 핫핑크를 강렬하게 원하셨나요? 네, 원래 그게 잔디가 연두색에 네. 초록색이었어요. 초록색 그렇게 상자. 푸릇푸릇하게 시집을 내주시려고 하셨던 네, 건가요? 그래서 오. 저는 이제 흰색 아니면 핫핑크인데 네. 이제 이성적으로는 흰색인데 네. 내 마음이 핫핑크다. 근데 너무 색감 네. 예쁘지 않나요? 네, 그렇죠. 그냥 예쁘니까 이거는 핑크가 들어가야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진짜 핫핑크를 딱 하고 난 후에 근심이 사라지더라고요. 됐다. 이 시집의 운명은 끝이 났고 이제 결정되었고 핫핑크다 네. 이런 느낌으로. 얼마나 네. 다행이에요. 이거 연두와 초록으로 나왔으면 계속 마음에 걸렸을 거잖아요. 맞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훌륭한 선택이었고 표제작 얘기도 해보고 싶은데요. 표제작을 정하기까지의 이야기 어떻게 정해지게 되셨을까요? 이게 표제작은 또 제목하고 관련이 되잖아요. 근데 편집자님은 처음부터 이 시를 표제작으로 미셨고 제목도 이걸로 미셨어요. 되게 네. 강하게. 근데 저는 계속 강하게 다른 길로 가려고 했어요. 네. 왜냐하면 저는 시집이 처음 딱 봤을 때는 1차적으로 재밌을 것이다. 아니 재미있는데 또 재밌는 거를 더한다는 것은 좀 없어 보인다. 네네. 그래서 밋밋한 제목으로 좀 가야 그래서 좀 눌러줘야 된다. 이거 문학적으로 좀 눌러줘야 된다. 네. 너무 기대되네요. 도대체 뭘 미셨을지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얼마나 밋밋한 걸 미루셨는지 뭘까요? 근데 제가 이제 생각했던 제목들은 다 이제 좀 이미 나왔던 시집들의 제목을 연상시킨다고 다 이제 기각이 됐어요. 네. 그래도 궁금하신가요? 가장 마음에 끝까지 남았던 하나만 말씀을 해주시면. 어딘가의 상가 짐승. 아. 네, 저는 그 제목이나 아니면 네. 오늘 서울 날씨. 네. 네, 이 두 가지를. 얼마나 검색이 안 되겠어요. 그렇죠. 매일 날씨랑 싸워야 하는데 2천만 서울 사람들과 날씨. 그렇죠.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네. 그리고 시집이 나왔는데 아무도 재밌다는 말씀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다음에 좀 슬프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편집자님 말씀을 정말 잘 들었다. 너무 감사드린다. 네. 하지만 저와 PD님과 작가님의 모든 공통된 의견은 재밌었습니다. 근데 들여다봐야 재밌지. 이 시집은 재밌는 시집이야. 이렇게 첫마디를 하진 않을 거는. 제가 너무 많이 했죠, 이제 지금. 하지만 저희 모두 공감한다는 거. 네. 시 전반에서 느껴지는 화자와 세계의 미묘한 불일치가 온 우주가 바라는 나의 건강한 삶이라는 제목과 만나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시인께서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건강한 삶은 과연 무엇일지 여쭤보고 싶더라고요. 일단 건강이라는 개념 자체가 좀 굉장히 쟁점을 많이 가진 첨예한 개념인 것 같아요. 최근에는. 만나자마자 가속노화 중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자기 신체를 중심으로 하면서도 이제
뭐 산업과 제도와 뭐 국가와 사회와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는 네, 그런 이제 복잡한 개념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속에서 자신의 건강한 삶을 어떤 삶인가를 계속 질문을 던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요. 그런데 하나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 건강한 삶이라는 게 어떤 좋은 상태, 이상적인 상태로 생각이 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은 해요. 왜냐하면 그걸 계속 추구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걸 유지하느라 우리는 모든 에너지를 다 쓸 것 같은 거예요. 저는 또 어렸을 때부터 좀 잡병이 많은 사람. 아, 잔병치레가 좀 네. 있으셨던. 네. 보약 많이 드셨나요? 네. 이제 보약 많이 먹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 되게 네. 스태미나가 좋아서 나중에 체력은 좋아지지 않나요? 저는 그게 다 그냥 살로 가고 뭐 체력하고는 또 상관이 없어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어쨌든 몸이 계속 허약했던 사람이어가지고 계속 뭘 치료를 하고 병원을 가고 이런 게 되게 일상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는 이제 그런 게 나중에는 좀 어떤 괜찮은 몸이 있다 혹은 정상적인 상태가 있다 이런 것들을 그냥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지금의 상태도 그냥 아픈 대로도 괜찮고 조금씩 어떻게 너무 고통스러운 건 또 치료를 해야 되겠지만 또 이러면서 살아가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익숙하면서도 신선한 말인 게 다른 사람들이 지금도 괜찮아요 뭐 이런 위로 많잖아요. 근데 건강에 있어서 지금 이 건강 상태도 괜찮다고 해주는 사람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게 좀 그런 마음이 아니면은 네. 우리가 이 가속 노화를 견딜 수가 없어요. 너무 마음 편합니다. 저 건강하려고 좀 노력했던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네. 노력했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위로가 되는 것 같고요. 정말 찰떡인 제목이 나왔고 3부 구성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각각의 부를 구성하고 또 넘어가는 과정에서 시인님께서 가장 크게 고민한 부분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이제 시집을 내려고 쭉 모아보니까 제가 좀 집착하는 부분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흩어져 놓으면 집착이지만 모아놓으면 기획이다. 오, 그럼요. 네, 그래서 먼저 선수를 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부구성을 하려고 했는데요. 이렇게 쭉 좀 모아보니까 풍경에 대한 것들을 제가 좀 이게 많이 중심적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풍경에 대해서. 그래서 1부는 풍경에 대한 것으로 모아봤고요. 그리고 2부는 그런 풍경을 바라보는 사람의 생활. 그리고 또 3부는 그래서 그런 풍경과 이 생활을 조금만 더 밀고 가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이제 썼던 그런 느낌이 나는 시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과정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아무래도 화자였는데요. 이제 시에서 사실 저는 쓰는 사람인 나를 지우고 싶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냥 드러났으면 좋겠고 대신에 그 사람이 되게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지우지 않고 드러나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시집 전체로 봤을 때는 화자가 순순하게 이 풍경을 받아들이지도 않아야 하고 그리고 쉽게 변하지도 않는 그런 식의 배치들을 좀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언어로는 사실 무한히 윤리적일 수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의 생활이나 육체는 오늘 뭔가를 깨달았다고 해서 내일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되게 천천히 움직이고 우리는 천천히 변화하고 막 우왕좌왕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시에서 그런 시간을 좀 확보하고 싶고 또 긍정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화자가 만약에 변하더라도 굉장히 무겁고 천천히 변하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지금 설명했는데 저 귀에 쏙쏙 들어오면서 두 가지 깨달음을 얻었는데요. 부구성에서 저도 일부에서 이게 풍경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냥 풍경이 아니라 엄청 일상의 풍경을 가져오시고 두 번째는 생활이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직업인의 어떤 되게 구체적인 그걸 가져와서 되게 이 현실과 맞닿아 있는 상태에서 이걸 가지고 간 다음에 화자가 쉽게 수용해서도 그 변화해서도 안 된다는 그 철칙이 느껴졌거든요. 근데 네. 설명을 아주 교수님처럼 저에게 해주셔서 굉장히 이걸 읽으면서 시인님은 엄청 꽤 깐깐한 분이실 거다 생각을 했어요. 딱 정해진 어떤 자기의 쓰는 규칙을 정해놓고 그것에서 절대 벗어나는 것을 경계하며 내가 쓰는 것을 되게
일상 같지만 엄청 철저하신 분이실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어떠신가요? 좀 철저하신 분이신가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럼 성공하셨어요. 저를 아주 네. 엄청나신 분일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뭔가 집착이 있고 좀 강박이 있긴 하고 그렇잖아요. 그게 철저한 거랑은 상관이 없지 않을까요? 저는 뭐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네. 그것은 훌륭하고는 좀 거리가 먼, 늘 괴로워하는 네. 그런 사람의 발버둥 같은 것이었던 것 같아요. 엄격하게 시가 나오니까요. 그래서 대단하신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엄격하시죠? 그게 좀 이 시집에서는 정말 제가 딱 그냥 일상을 벗어나지 않겠다라는 결심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건 좀 집요하게 가지고 가자. 그리고 시집을 딱 끝내는 순간 해방이다. 네, 이런 생각은 가졌어요. 그러면 질문을 좀 미리 드려보면 그 해방이 되셨기 때문에 두 번째 시집에 수록될 시들은 좀 다른 결과, 규칙성 안에서 흘러갈까요? 근데 그러고 싶은데 뜻대로 또 뜻대로 되는 게 네. 1도 없더라고요. 그때 또 모아봐야 알죠. 네, 그렇죠. 그렇다면 좀 뜬금없지만 저희가 이제 시인님의 MBTI를 좀 생각해봤어요. 이런 맥락에서요. 저희 작가님은 INFJ이실 거다라고 문은가 작가님이 예측하셨고 네. 저도 좀 더 생각을 해봤는데 제 친구 중에 INFJ인 친구들과 비슷하신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답정너로 지금 강요하죠. 저 지금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아이, 네. 어떠신가요? 근데 거의 맞추셨는데요. 네. 저 INTJ예요. T세요? 네. 이거 T 같은 F일 줄 알았는데. 네. 뭐 그렇다고 할게요. 그리고 사실 네. J도 이제는 좀 포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계획은 세우는데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어서 너무 상처가 많은 J인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나 이제 P로 가야겠다. 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긴 합니다. 네. 아니, 저희가 이렇게 계속 작가님을 모시기 전에 계속 시인님을 떠올려 본 것이 도대체 이 시들을 읽으면서 시인님은 어떤 분이실까 궁금해서 그런 질문을 많이 만들어 봤었는데요. 저희에게 남현지라는 사람을 소개한다면 어떻게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정말 이런 질문을 받으면 물음표가 막 뜨면서 제가 좀 어려운 왜지? 고난을 소개 한번 부탁해요. 네. 그런 사람이고 근데 진짜 제가 설명을 하고 싶은데 제가 아까 들어오면서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가속 노화중이다. 그래서 사실 자기 자신이라고 뭘 확신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옛날에 뭐 잘했던 걸 더 이상 잘 못하게 된다던가 자연스럽게 했던 것들도 이제는 뭐 어려워지고 이런 어떤 그 간극들이 계속 생기고 있고 그걸 느끼니까 더 이상 자신을 어떻게 소개는 할 수는 없고 그냥 일관되게 살면서 늘 일관되게 좀 사는 게 어색했던 사람이다. 네. 근데 어색하니까 좀 어떻게 잘 적응을 해보려고 애를 썼는데 잘 되지는 않았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애쓸 기력도 없어서 아마 계속 어색한 상태로 살 것 같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적절한 문장인 것 같아요. 사는 게 좀 어색했다. 시에서도 약간 미묘한 그 불일치가 네. 이렇게 생활에서 나온 생각이셨고 그러면 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그 시인님께서 생각하시는 믿음이란 무엇인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 시 가이드에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다. 기계가 줄 수 있는 마음. 인간은 그렇게 줄 수 없어서 안내문을 동봉한다. 네. 인간 존재에 믿음이 없는 것 같기도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는데요. 어떠실까요? 저는 일단 믿음이라는 거는 자기 마음 편하려고 갖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없다면 우리는 너무 불안해서 살 수도 없을 것이고 아무것도 시작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가벼운 믿음은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한 사람을 좀 기계적으로 우리가 믿는다 한 존재를 이제 그런 거는 좀 피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계의 안내문을 동봉하게 되신 걸까요? 네. 버섯에 대해서 안 여쭤볼 수 없습니다. 시인님께서 버섯에 어떤 감정을 갖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앙코르 와트의 버섯상인과 우리가 작고 어두운 것이었을 때라는 두 시에서 버섯이 등장합니다. 시인님께서 특별히 좋아하시는 생명체일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좋아하는 생물 중에 하나고요. 일단 버섯은 좀 귀엽지 않나요? 네, 아주
이러잖아요. 그렇죠. 딱 그냥 버섯은 떠올리면은 어떤 사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버섯이 떠오르기보다는 되게 만화적인 이미지의 버섯이 먼저 떠오르는 것 같아요. 뿅뿅 이렇게 하는데. 맞아요. 그러면서 진짜 눈과 코가 있을 것 같고 눈과 입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근데 귀엽다고 하면서 왜 무서운 자리에 버섯을 두셨어요? 멸망 자리에. 근데 네. 버섯이 사실 이게 자기 스스로 영양분을 못 만들고 기생을 하거나 이렇게 공생을 하거나 뭐 죽은 것을 이렇게 분해해서 영양분을 얻는 생물이잖아요. 사실이죠. 그러니까 정말 멸망을 해도 버섯은 살아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버섯 이야기를 제가 한 번씩 넣었던 것 같아요. 일단 귀엽습니다. 버섯은. 귀엽고 오래 살 것 같다. 귀엽고 오래 살 것 같아서 넣었지만 죽은 사체 위에서 자라고 저는 그 폭발물이 버섯 모양 구름을 만들어서일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네. 어디 가서 그렇게 한번 말씀을 네, 앞으로 한번 제 것이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연상이 좀 됐었고요. 특별히 좀 그런 버섯 말고 좋아하시는 식재료가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단호하게 있어요. 감자예요, 감자. 감자, 구황작물이요? 네. 감자 너무 좋아하고 특히 지금 그 제주도의 구자 감자가 제철이거든요. 진짜 맛있습니다. 주문 번호도 알려드리고 싶고. 저희에게는 공유해주고 가세요. 네. 그렇다면 아까 그 나온 앙코르와트의 버섯 상인 이 시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짧고 강력하게 다가온 작품이었는데 읽으면서 시적 화자에게 앙코르와트와 포카라의 차이는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시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이 시는 정말 있었던 일화를 그대로 좀 옮긴 시예요. 네. 그래서 그 말들도 대부분 이제 했었던 말들이고 제가 들었던 말들이기도 하고요. 저게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저는 첫 번째 배낭여행지가 앙코르와트였어요. 그래서 앙코르와트를 너무 좋아해서 이제 몇 번을 갔었거든요. 근데 가서 딱히 뭘 하려고 가는 건 아니고 그 유적의 한적한 사원을 찾아서 돌덩이 위에 그냥 누워 있어요. 그 느낌이 너무 좋거든요. 이 멸망한 왕조의 자꾸 멸망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누워 있는 걸 좋아해요. 근데 그 정도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는데 거기를 가려면은 보통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돈을 모아가지고 회사를 그만두고 네. 달려가고 막 그랬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갔는데 거기에 가니까 거기서 버섯을 파는 사람은 자기는 또 이곳을 떠나서 포카라로 가는 게 좀 꿈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과연 앙코르와트하고 포카라는 이렇게 어떤 차이가 느껴지는 장소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차이가 없고 교환 가능한 장소고 우리가 뭔가를 이곳을 떠나서 가고 싶어 하는 그런 장소인데 분명히 버섯상인 또 포카라에 가면은 또 자신에게 뭘 팔면서 돈을 모아서 다른 데 가겠다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네, 그런 마음으로 썼던 시였습니다. 정말 버섯상인이셨던 거네요. 남현지 시인님께서 여기서 돈을 열심히 근로 생활을 한 다음에 가셔서 네. 그래서 뭘 팔았겠죠. 네네. 네. 이제야 이해된 순환구조. 네. 그렇다면 바다로 와서 바다를 피해 걷는다는 문장으로 시작되는 시 피서도 참 좋았습니다. 이 시는 어떻게 쓰게 되셨을까요? 저는 좀 시가 선명하기는 한데 의외로 그 선명한 상황 때문에 쓴 시는 별로 없고 한 문장을 쓰고 싶어서 시를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마지막에 그 알게 뭡니까로 끝나는 시를 쓰고 싶다. 그런 문장을 쓰는 사람 분명히 재밌을 것이다. 좋습니다. 네. 이런 말 자꾸 들어도 좋아요. 네네. 네. 그래서 그런 문장을 이제 쓰고 싶어서 원래 썼던 건데 쓰다 보니까 또 드러 누워 있네. 뭐 이렇게 되어 버렸고 피서 가서 드러 누워서 네. 드러 누웠으면은 피서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점점점 시를 만들어 나갔던 기억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이번 시집에서 유난히 애틋하고 마음에 오래 머문 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애틋이요? 애틋. 애틋. 네. 네. 살면서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감정인 것 같고. 저희가 큰 오해했네요. T신데 네. 저희가. 아니죠. 아까 제가 T 비슷한 F인 것 같다고 했으니까 네. 정정하고 있겠죠. 네. 우주에서 좀 지구로 내려오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마음에 남는 시는 있고 기억을 하고 싶은 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점거라는 시인데요. 네. 네. 그거를 좀 마음에 남겨두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게 이 시가 사실 가장 마지막에 싣게 된 시였거든요. 근데 시집을 작업을 다 마친 상태였고 시집 작업을 마친 상태쯤에는 사람이 이제 탈탈 털려가지고 이 시집이 처음이자 마지막 시집이다. 나는 이걸로 만족한다. 거의 이런 상태로 이제 있을 때였는데 제가 시 하나를 빼고 다른 시를 넣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시를 좀 급하게 쓰려고 했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딱 처박혀가지고 한 3일 동안 시만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이 시만. 그런 경우도 사실 좀 드문데. 그러게요. 네. 그래서 시만 붙들고 있는데 그때 좀 한 문장 한 문장이 3일 동안 천천히 생겨나면서 그게 또 새로운 뭐 이미지나 풍경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를 제가 이렇게 목격을 정말 하겠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이 좀 신비롭기도 했고 네. 좋기도 했고 아직 내가 시에서 할 게 많이 남았구나. 정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시는 이제 그때의 3일을 기억하고 싶다. 이런 생각은 들었어요. 한 시를 빼고 한 시를 넣기 위해 3일 동안 쓴 거니까 그 용의 마지막 눈동자를 그려 완성한 네. 엄청나네요. 그렇군요. 이게 눈동자였군요. 네. 그러면 방금 말씀해 주신 시 그 어떤 독자들에게 추천을 해주시고 싶으신가요? 사실 이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이 시는 그렇게 쓰긴 했지만 제가 마지막일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하니까 네. 그러면은 정말 나 자신을 위한 시를 하나 쓰고 싶다. 바로다. 네. 왜냐하면 시에 이렇게 많은 나가 등장했지만 사실 내가 나를 위해서 쓰진 않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너무 나르시스적인 것 같기도 하지만. 하지만 네. 제목도 온 우주가 바라는 나의 건강한 삶이에요. 네. 벗어나실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너무 적절한 답변. 자기 자신을 그래도 한번 위로를 해보자, 위해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쓰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처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그래서 다리를 건너는 사람이에요. 제가 다리를 걷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매일 어디 새벽에 혼자서 다리를 막 건너고 막 그러기도 하는데 그거를 누군가가 옆에서 지켜보면은 되게 이상하겠다. 이상한 사람 같겠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이제 그런 시를 한번 써볼까 이랬는데 그게 저와 다른 또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시를 쓰는데. 그래서 쓰고 나니까 결국 이 시는 어딘가를 떠나지 못하는 사람. 쉽게 떠나지 못하고 쉽게 변하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사람에 대한 시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뭐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슬픔이나 고통에 사로잡힐 수도 있고 또 어딘가에 천착하고 있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혼자 멈춘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 읽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저를 위한 시였습니다만은. 내 거지만, 네. 네, 내 거지만 네. 나눠주셨습니다. 네. 담백한 문장 뒤에 피식 웃게 되는 가장 원하셨던 그런 지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쩐지 시니컬한 유머를 구사하실 것 같았는데요. 그 평소에 주변 분들하고 대화할 때 웃음의 주도권을 좀 갖고 계신가요? 제가 한때는 재밌는 사람이었어요. 네. 시를 쓰면서 좀 잃으셨나요? 힘을? 그쵸. 시와 또 대학원과 네,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거치면서 제 웃음 보따리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어떡해요. 또 찾아와야 될 것 같은데. 네. 유머를 연마해서 찾아와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얼마 전에 예전에 알던 한 작가님을 이제 오랜만에 만났는데 마지막에 헤어질 때 저를 이렇게 보면서 제가 되게 웃기신 분으로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이러면서 이제 말을 못 이기시더라고요. 어떡해요. 그래서 너무 상처예요. 이렇게 슬픈 표정으로 볼 것까지는 없지 않나? 네, 사실 유머가 망하는 거는 자기가 망하는 걸 보는 것보다 더 괴롭거든요. 진심이시군요. 네, 그래서 그걸 지켜보느니 입을 다물자 이러면서 요즘은 어디 가서 좀 가만히 있고 네, 그렇게 있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너무 슬픈 근황을 공유해 주셨는데요. 그럼 시쓰기가 좀 해로운 거 아닌가요? 유머를 잃게 한 시쓰기, 대학원 생활. 다시 새로운 유머를 내가 연마를 하겠다. 그래서 돌아오겠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네,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와 소라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거고요. 그 작품 전반에 보이는 시인님의 관찰력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평소 시를 쓰실 때 어디서 시상을 얻으시는지, 무엇을 염두에 두시는지 궁금합니다. 그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뭐 시상을 따로 떠올린다거나 이런 경우는 별로 없고 이런 언어들에서 이제 좀 많이 시작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재밌는 언어들 이런 것들 모아놨다가 이걸로 한번 시를 시작해 볼까 이러면서 정말 재미가 중요했군요. 제가 너무 마치 반복하고 있죠. 강박이야. 그렇다면 그 일상적인 것과 시적인 것, 시인님에게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구별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일상적인 것들 속에서 이제 시적인 것을 발견하는 순간들이 있기는 하죠. 드물게 그런 순간들을 마주치기도 하기도 하는데, 저는 살면서 일상적인 것에서 어떤 시적인 것이 따로 있고 그것을 찾아내겠다. 뭐 이런 마음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없고, 흥미를 갖고 있는 것은, 정말 일상적인 것, 우리가 시적인 것과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시적인 것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근데 그게 저는 좀 흥미를 갖고 작업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시적인 것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뭐 설명할 수도 잘 없고 정의를 내릴 수도 없지만 언제나 우리의 의도나 뭐 의미나 이런 것들을 초과해서 또 존재하는 초과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게 또 매번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을 좀 재밌어하는 편입니다. 저는 시인님의 직업도 궁금했어요. 약간 직장을 분명히 다니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인데 대학원만 다니고 계실까요? 제가 직장 생활을 예전에 많이 하다가 네. 이제 대학원 늦게 들어갔던 케이스인데요. 네. 직업이 좀 많았어요. 그런가요? 네. 그래 보이시기도. 네, 그렇죠. 그래서 기획자로도 오래 있었고, 그리고 왜 뭐 PM 이런 것도 하기도 했었고, 거기서 네. 계속 관리자 이야기 나오잖아요. 네, 뭐 개발자고 뭐, 네. 뭐 퇴사하고 막 계속 막 무슨 생활을 하신 네. 거지? 그런 것도 있기도 하고, 또 어떤 데서는 이제 디자인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 다 그냥 가능하신 건가요? 그 능력이. 그게 예전에는 좀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디자인도 그냥 뭐 제가 잘해서 한 게 아니고 네. 정말 그때는 제가 시민단체에서 이제 활동가로 들어갔었는데 그때 좀 급한데 디자인으로 들어갔던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포토샵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데 제가 포토샵을 열 줄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나 오픈 가능 이렇게 말을 했더니 이제 그때부터 갑자기 디자인을 하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곡선을 쓰지 못하는 디자이너라는 네네. 시가 있는데 저는 심지어 이제 배운 적도 없고 그래서 곡선을 진짜 할 줄 모르고 이거 하이퍼 리얼리즘이었나요? 아니, 하나씩 뭐가 들어가긴 한 것 네. 같아요. 네. 그러면서 그렇게 잘 못하는 걸 꾸역꾸역 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기도 하고 또 뭐 잡지 편집을 하기도 했었고요. 네. 혼자서도 그냥 출간이 가능하시겠어요? 디자인, 교정, 편집. 다음에 필요하시면 한번. 너무 능력자시네요. 그렇다면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시인님의 그 계획도 궁금합니다. 혹시 준비 중이신 것이 있다면 저희 문장의 소리 살짝 들려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준비 중인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오, 좋네요. 네, 왜냐하면 네. 아까 제가 제인데 너무 상처가 많다. 계획한 게 하나도 안 지켜지고 이러면은 스트레스를 받고 네. 또 상처를 받으니까 이제 계획을 좀 갖지 말자. 그냥 하루하루 눈앞의 걸 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좀 계획을 세우진 않고 있고요. 그냥 청탁 마감일에 맞춰서 시를 열심히 쓰겠습니다. 네. 글로 하는 시인. 네. 네. 그렇다면 시인님 요즘 특히 관심 갖고 계신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양하게 뭐 영화나 드라마, 예능 모든 것들이요. 제가 또 한동안 사람들을 만나면 많이 했던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작년부터 수영을 배우고 있어요. 오, 그거 정말 배고파지잖아요. 네. 아, 정말 처음에는 1시간 하고 나면은 부페를 가더라고요. 부페를 가야 돼. 다른 것도 아니야. 네. 정신 차리고 보면은 부페에 앉아있고 막 이런 네. 모습이 있었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좀 익숙해져서 네. 그렇게 배고프진 않아요. 네. 근데 그 수영을 배우기 시작을 하고 여전히 수영을 못해요.
한 반년 배웠는데 네, 여전히 꽤 못하거든요. 오랜 세월 하셨는데. 아, 네. 여전히 못하고 네. 가면은 유아풀에서 놀고 막 그래요. 네. 그런데 그게 못하는데도 제가 재밌어하고 꾸역꾸역 또 가는 것도 신기하고 그리고 그 수영장이라는 공간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게 뭐 물의 힘 같은 걸 느끼고 물의 감각 같은 것도 재밌지만 그 수영장 안에서 구립 수영장을 다니는데요. 그 다들 벗고 샤워실에서 그렇게 많은 말씀들을 그쵸. 하시고 정말 날것이잖아요. 네. 온몸도 날것 말도 날것. 대화를 하고 처음 갔을 때는 제가 이제 수영복을 입느라고 낑낑대고 있으니까 갑자기 어디선가 한 몇 분이 달려드셔가지고 옷을 막 입혀주시는 거예요. 정말 뉴비에게 한없이 따뜻한. 네. 그러면서 또 많은 대화도 하시고 한 번씩 또 서로 싸우시기도 하시고 먹을 것도 막 나눠주시고 늘 저를 또 다른 분하고 착각하셔가지고 계속 저한테 인사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하고 또 친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공간이 이런 것들이 샤워장 안에서 가능하구나라는 걸 처음 느껴서 네, 이런 것들을 아직도 흥미를 잃지 않고 네, 수영을 꾸역꾸역 다니고 있습니다. 네. 시립 수영장 아니면 구립 수영장 시 제목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시립 수영장. 정말로 있는 그대로 너무 생활이 있는 그대로 깔끔하게 네. 선명하게 보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저희가 낭독을 한 편 청해 듣고 싶은데요. 어떤 시를 골라오셨을까요? 아까 제가 그 점거라는 시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제 이 시를 한번 읽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점거. 검은 비닐이 아니고 누가 계속해서 다리를 건너고 있다. 잠옷 위에 패딩을 걸치고 허공에 놓인 다리 이쪽에서 저쪽으로 다시 저쪽에서 이쪽으로 건너간다. 그건 이동이 아니고 다리를 붙잡아 두고 끝내지 않고 슬리퍼를 끌며 다리에 남아 흘러서 가버리고 날아서 가버리고 다리를 밟지 않고 가는 것들은 저것들은 참 예쁘다. 빠르고 새롭게 움직여 검은 패딩이 다리에서 멈춘다. 정지가 아니고 풍선처럼 팔을 움직인다. 입김을 내뿜으며 흐느적거린다. 지나가던 차들이 속도를 줄이고 주춤거린다. 경적을 울려도 패딩은 돌아보지 않고 뛰어내리지 않으며 흘러가는 강물 앞에서 동작, 다음 동작, 다리를 흔들고 있는 저 노래가 기억이 나. 네. 이 시를 사실 시집을 다 읽으면서 뭔가 시인님이 변화를 좀 겪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저희가 막 우스갯소리로 시 해롭다, 뭐 몸 가속노화시킨다, 재미를 잃게 한다 이런 말을 했지만 이 시편들을 다 쓰면서 좀 어떤 변화가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시를 원래 많이 자주 쓰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2-3편 쓰고 좀 행복해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제 시를 발표하고는 어쨌거나 시를 계속해서 발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니까 많이 써야 해서 좀 힘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는 한 3년 정도 쓰고 나니까 그래도 예전보다는 덜 힘들다. 뭐 이런 것들이 큰 변화이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이게 저한테는 어떤 숙제이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집착이 있다고 했는데 네. 이렇게 일상적인 언어 혹은 뭐 일상적인 정말 나의 경험 이런 것들을 그냥 그것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와서 어떻게 시적인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라는 일종의 내기이기도 했었고요. 저한테는. 그리고 숙제이기도 했는데 그것들을 이제 어쨌거나 그 결과와 상관없이 끝냈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좀 홀가분했고 그렇다면 나는 또 다른 것을 궁금해하면서 또 다른 내기를 찾아서 네, 가볼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홀가분함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 봐요. 강박과 엄격하시잖아요. 그런 사람인 걸로. 네.
인정하고. 네. 네. 사실 이 시집이 좀 뭔가 삶에 대해 좀 그런 걸 막 해야 돼 뭐 이런 언어들은 없지만 굉장히 그래 이렇게 조금 희망이라기는 조금 희미하지만 좀 건강하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읽고 나서 나 좀 건강해져야 될 것 같아 이런 마음이 약간 들었거든요. 그것도 근데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좀 이 시들을 쓰고 난 후에 조금 더 건강해지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조금 더 버티는 힘이 세진 것 같아요. 네. 얼마나 다행이에요. 다행입니다. 네. 좋았던 걸로. 좋은 네. 결과였던 걸로. 네. 저희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마무리할 시간이 되어서 오늘 이렇게 나와주셨는데 소감이 어떤지 여쭤보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떠셨나요? 네. 제가 뭘 되게 잘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말 못하거든요. 직업이 몇 개인가요? 포토샵도 열 수 있죠. 수영도 할 수 있죠. 아직 6개월 차 유아풀이지만. 계속 유아풀일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잘 못하고 뭐 이렇게 좀 버벅일 것 같아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또 와서 이렇게 날 환대해 주시고 네. 또 작가님께서 이렇게 재밌게 이끌어 주셔가지고 무사히 잘 끝난 것 같고요. 네, 오늘 시 이야기 또 많이 할 수 있어서 좋았고, 제가 말하고 나니까 엄청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는 인간이구나라는 거를 인정하게 되었음을 고백하며, 네, 다음에 다시 또 좋은 시로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장의 소리는 소라님들과 함께 작가님의 작품 활동을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801회 2부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곳곳에 가닿을 문학의 소리를 상상하며 마칩니다. 저는 오다영이었습니다. 나무 향기가 좋아서 연필을 들어서 사각대는 소리 귀 기울이다 반가운 소식에 고개 들면 문학 라디오 문장의 소리